자, 오늘 행사는 앞에 현수막에도 보이다시피 2026년 금요일의 과학터치 이동과학교실이라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주최를 해서 이 행사를 만들어줬고요. 저희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간은 강연입니다. 오늘 인공지능 시대에서 생명과학자로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해주실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산여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강연을 해주실 교수님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피지스트 뉴바이올로지학과 이창훈 교수님입니다. 이창훈 교수님께 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강연해 주시는 교수님, 교수님의 강연을 듣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 강연 집중해서 유의 있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산여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학생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이제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창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인공지능 시대에 생명과학자로 성장하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학생들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께서 공개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아까 보니까 디지털 관련해서도 학교에서 사업도 관심이 있으셔서 많더라고요. 사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인공지능이 다 많은 뉴스를 잡아먹고 있죠. 아마 뉴스 보시면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기업들이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둬서 나라를 발전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국방에서도 많은 훌륭한 기술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지켜주는 기술을 통해서 방산 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하면서 이건 비밀인데 우리 실험실에는 시작을 섞어주는 로봇도 있다 자랑하니까 에이 거짓말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거짓말 같은 일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는 여러분이 예전에 SF에서 상상하셨던 일들이 저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로봇이 되거나 인공지능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인공지능을 만들지 않아도 굉장히 잘 써서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학교 비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꿈과 빛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꿈을 꾸고 빛이 되어라고 써 있었는데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여러분이 꿈이 있으셔야 빛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예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릴 예시는 이제 실제 분자 구조였는데요. 아니 인공지능과 분자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으실 텐데 어떻게 관련이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생명과학도 굉장히 분야가 많잖아요. 식물, 바이러스, 동물, 곤충 다양하게 있을 텐데 저는 생화학자로 구조생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즉 생체 분자의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다양하게도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 중에 하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아마 인공지능 시대의 구조생물학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제가 오늘 많이 공들여서 준비한 부분은 실효탐색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께서는 아직은 과학자가 아니시고 일부는 과학자가 되실 거고 일부는 과학자가 아니라 다른 꿈을 꾸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분에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께서 좀 조금이라도 성장에 도움이 될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제가 전문 분야를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 교과서 오늘 이제 제 강의 끝나면은 실험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 한번 해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소화 요소 중에서 탄수화물 분해하는 요소 교과서에 나오는 거 이름 기억하세요? 아밀레이드. 좋네요. 많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밀레이드 실험을 하실 텐데 또 아밀레이드랑 구조생물학이랑 무슨 상관이야 싶으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이제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시건 머리를 빗건 간에 머리를 빗으면은 막 빗에 뭐가 붙죠? 뭐 배어있죠? 머리카락 배어있죠. 머리카락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단백질 이름 기억나세요 혹시? 맞습니다. 케라틴도 있죠. 심지어는 그 케라틴 건강하게 하려고 샴푸에도 케라틴 섞어주기도 합니다. 네, 우리 생활 속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단백질의 구조가 사실은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 교과서에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 뭔지 기억나시나요? 머리카락 아니고요. 머리카락도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DNA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실 회절무늬를 찍은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상관 싶으실 텐데, 자,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첫 번째 컴퓨터는 이제 찰스 베이비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확립하신 수학자는 여성이셨죠. 에이다 러브레이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여성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컴퓨터 수학 이론이 가능했었고 그것을 처음 하는 사람은 사실 여성이었습니다. 자, 이 구조 실험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 X선 회절 실험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은 분자생물학에서도 이제 에이다처럼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위대한 생명과학자가 계셨습니다. 원래 이제 생화학도 하셨죠. 바이러스 연구하시다가 그 당시에 이제 핵산이 굉장히 중요한 염색체가 또는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생명체의 중요한 물질인 걸 알게 되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처음으로 이 DNA라고 하는 것에 결정을 만들어서 회절무늬를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 회절무늬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을까? 자, 이 회절무늬를 이용해서 자, 이 DNA라고 하는 것은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두 가닥은 서로 꼬여 있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여기 보시는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죠. 그리고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은 이 공동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DNA 구조 오른쪽 보시면은 원자 한 땅 한 땅 보이시죠? 그런데 아까 보셨던 이 그림은 한 땅 한 땅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자, 수학을 이제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사실은 적용한 거고, 자, 그 실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적용을 적용했느냐? 자, 이 회전무늬를 잘 보시면 이렇게 X로 꼬여 있고 한 줄 한 줄 세세한 무늬들이 있죠. 저것들은 사실 DNA 하나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 베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차곡 쌓이면은 회전무늬가 저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구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거 여러분들 써볼 수 있어요. 집에 혹시 레이저 포인터 쓰세요? 레이저 포인터? 그러면은 아마 18세 이하는 뭐 사기 어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대학교에 가시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레이저 포인터 가지고 계시면 실험해보셔도 됩니다. 스프링에 딱딱 빛을 비춰보시면 빛이 쫙 나가죠. 그 뒤에 그림자가 나오고 그 빛이 나온 무늬도 있을 텐데 이거는 되게 유사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험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 이제 로잘린드 프랭클린과 제임스 왓슨, 프랜시스 크릭의 연구였죠. 아쉽게도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노벨상을 받기 전에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건강에 악화돼서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마 계속 생각하셨다면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으셨겠죠.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그 구조를 밝혀냈느냐? 자, 지금 보시면은 갑자기 싹 나온 게 아니고요.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은 저 회절무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원자 구조를 원자 하나하나 조립해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거는 설정샷이고요. 이것도 설정샷인데 원래는 철사와 종이를 가지고 원자 위치 하나하나 배치해가지고 회절무늬를 수학 이론에 딱 맞출 수 있게 이렇게 넣고 레고 좋아하시죠? 레고 좋아하는 분들 계실 텐데 레고 맞추듯이 조각조각 맞춰서 야, 이 구조가 최고로 맞는 것 같아 해서 낸 논문이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 논문입니다. 자, 이 논문은 첫 번째 논문은 로잘린드 프랭클린 논문이에요. 회절이 이렇게 돼. 무늬가 이렇게 나와. 두 번째 논문은 이런 무늬를 만족하려면은 이런 원자 구조여야 돼 해서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의 논문이 나왔죠. 이게 1950년에 있는 네이처 논문입니다. 자, DNA가 이런 식으로 원자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시겠죠. 네, 왜 중요했을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자, DNA는 ATGC로 이루어져 있고 A는 T와 쌍을 이루고 G는 C와 쌍을 이룬다. 그런데 안전하게 유지가 되려면 A와 T는 수소결합이 2개, 그다음에 GC는 수소결합이 3개다. 그리고 GC가 훨씬 안전하다면 수소결합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직관적이죠. 자, 그 직관적인 이야기를 처음 발견한 분이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에요. 오, 아름다운 구조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 이겠죠. 자, 왜 이게 위대하냐?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아들과 딸한테 굉장히 유사한 무언가를 물려준다. 유전형제라고 하죠. 네, 엄마 닮고 아빠 닮고 하는 거 어떻게 유전자라고 하는 게 전달됐는데 왜 이렇게 토시 하나 안 들리고 정확하게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되지? 자, 왜 그러냐면요, DNA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꼬여 있다가 복제가 되려고 하면은 풀리죠. 그리고 풀릴 때 한 가닥 한 가닥씩 복제가 되는데 A는 T를 만들고 G는 C를 만들고 이것이 계속 풀리자고 만들어 가니까 항상 세포가 분열할 때 정확한 카피가 자산 전달이죠. 그것을 원자 단위로 처음 원자 하나하나의 단위로 설명한 게 제임스 와슨과 프랜시스 크릭 그리고 로젤 프레이클린의 백선 해저 데이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견을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전에 분자생물학이 태어나고 하는데 실험적으로 봤을 때는 분자생물학의 최초의 실험적인 시도는 이 제임스 와슨과 프랜시스 크릭의 어떻게 유전물질이 그렇게 정확하게 복제되는가를 설명하는 이 1950년 논문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네, 제 주장이 아니고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원자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참 좋구나. 아까 잠깐 케라틴 얘기했었는데 케라틴 잠깐 넘어갈게요. 자, 비슷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 DNA 그렇게 탄탄한데 그보다 더 탄탄한 케라틴, 우리 머리카락 깎여졌죠. 손톱, 그 다음에 세포 안에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왜 이렇게 잘안 거죠? 그 당시에 양털도 있었어요. 심지어 케라틴은 영국에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었습니다. 자, 분자적으로 구조를 설명할 때, 자, 아까 봤었던 1950년도 논문 나오기 전에요. 1952년도에 이제 프랜시스 크릭이 심심했 나봐요. DNA 하나가 질렀는지 프레트린을 딱 보더니 케라틴도 왠지 두 가닥일 것 같아. 그 두 가닥이 잘 꼬여서 탄탄하게 유지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논문을 슬쩍 냈습니다. 논문도 짧아요. 한 페이지가 안 됩니다. 심지어. 그리고 좋은 논문을 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때는 로젠저 프리커린이 양털 실험을 안 했죠. 머리카락 실험을 안 했습니다. 그냥 여기 그 당시에 이제 라이너스 폴링 그 다음에 다른 위대한 과학자들께서 이제 데이터를 쳤는데 실험적 데이터가 굉장히 희박했어요. 실제로 케라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있다가요. 2012년도네요. 2012년도에 존스 홉킨스에서 한국에서 온 한 학자가 처음으로 그 케라틴 구조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전에는요 구조를 몰라가지고 되게 만화적이 있었는데 그 학자가 이제 케라틴 구조가 실제로 프랜시스 크릭이 생각했던 것처럼 잘 꼬여있는 가닥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탄탄하게 있다는 것을 밝히게 되면서 교과서 바뀌었어요. 한번. 네, 그렇습니다. 교과서를 바뀐 거를 쓱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나중에 제 이름 기억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생화학 교과서 보시면 여기 제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레닌저라고 하는 위대한 생화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생화학과 교과서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름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강연하는 사람은 네, 그래도 구조생물학에 대해서는 한마디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소개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구조생물학 멋진 건 알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없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구조생물학이 어떻게 사회에 인류에 보완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한 1983년도 초에 전 세계가 이제 큰 역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그거보다 더한 죽음의 공포가 1980년대 초에 있었어요. 아마 선생님께서는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불었던 전염병의 이름은 에이즈였습니다. 지금도 에이즈는 무섭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 보면서 에이즈 때문에 죽었어요 하는 뉴스는 어떻게 못 들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에이즈 걸리면 죽는 병이었어요. 자, 에이즈가 HIV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치료제가 없었죠.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사진이 건데 네, 필리츠상을 받았죠. 여기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슬프게도 에이즈에 걸리신 환자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먹었습니다. 환자도 슬프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많이 슬퍼하죠. 그때 과학자들은 에이즈가 신기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화내기 시작했어요. 세금 내는 사람들이 야 너는 그렇게 돈을 많이 세금 가져가면서 그냥 세화에 하는 일은 없니? 그러면서 이왕 하는 연구 에이즈를 고칠 수 있도록 약물도 좀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요구가 미친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물이라고 하는 게 뚜껑만 들리지 않죠. 자, 에이즈에 좋으니까 한약도 먹어보세요. 에이즈에 좋으니까 비타민C 많이 드셔보세요. 이런 거 실험하면은 천년만년 돼도 약물 못 찾습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일단 연구 기금을 모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때 많은 투자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보시면 프레드 머큐리 퀸이라고 하는 위대한
밴드가 있는데 아마 못 들으신 분이 많으실 수 있는데 멋있는 가수세요. 자, 이분 많은 유산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에이즈에 걸리다 돌아가셨거든요. 슬프게도 옆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찰리 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많은 기운을 내셨는데 재밌게도 이분은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에이즈에 걸리셨는데. 자,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보면은 공통점은 있죠. 에이즈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동안에 미친 듯한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자, 1980년대 초에 에이즈가 발견했다고 했는데 이미 이전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는 있었지만 약물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아까 세금을 냈던 시민들이 빠질만 하겠죠. 그런데 자, 이때부터 연구기금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자가 기여할 것이 필요하겠다. 사회봉사적인 연구를 하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으면서 이제 연구가 급격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딱 이제 창궐하고 나서 10년이 안 돼서 첫 번째 약물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초능력으로 써준 거 아니죠. 무작위로 막 뒤져서 써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찾았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구조를 알게 되면서 찾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자, 첫 번째 일단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열심히 연구해보자. 그래서 바이러스의 단백질의 구조를 열심히 찾았어요. 그 다음에 한 짓이 뭐냐면은 거기에 딱 들어맞는 약물을 원자 바이 원자, 그 다음에 한 땅 한 땅 한번 잘 맞출 수 있는 약물을 찾아보자. 당연히 랜덤하게도 열심히 찾았죠. 막 붙여보고 잘 맞는 거 닦고 개조하고 이런 식으로 원자 단위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런 약물, 지금 보시면 여기 약물도 실제로 사용된 약물입니다. 이런 약물들이 계속 나왔죠. 언제까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1980년대 싹다리 얘기하니까 알고 싶으실 텐데 HIV의 무서운 점은 뭐예요? 계속 돌변이 하죠. 즉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사람이 약물을 일단 딱 만드니까 아이고 내성이 생겼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약물을 2개 처리하죠. 병약물 처리라고 하죠. 두 번째 약물을 만들어서 열심히 또 처리합니다. 아이고 또 생겼네. 3개 정도 되니까 드디어 내성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돌려막기 가능한 거죠. 밑창 빼기 가능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에이즈가 불편한 질병이지만 적어도 죽음을 위협하지 않죠. 네, 지금으로서는 에이즈 걸리신 분들은 노화로 사망할 수는 있어도 에이즈 때문에 사망하지 않죠. 네, 그렇게 된 것은 사실 구조생물학에서 만든 약물들이 꽤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그 연구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도 2020년대 21세기 지난 연구 중조차도 창과 방패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구조생물학을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겠죠. 저는 에이즈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네, 저는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 있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사실 질병은 에이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마 음식 드실 때 이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아, 체중이 1kg 늘었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언니 오빠들이 몸무게를 많이 빼면 좋다고 하는데 빼야 되나? 그런데 뉴스에서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슨 약물을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진다더라. 식욕이 뚝뚝 떨어진다더라. 네, 신문 많이 보신 분들 아마 위고비라는 약물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위고비, 네, 나온자로 위고비, 굉장히 유명한 약물들이 하늘에서 쭉 떨어진 게 아니죠. 사람들은 이미 생화학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몸속에는 그런 식욕이나 아니면은 대사를 조절하는 어떤 단백질, 펩타이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식의 서열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미노산 이런 조합으로 연결되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쯤은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얘는 우리가 계속 식욕이 떨어지거나 에너지가 계속 쓰이면 우리 몸이 행복하지 않겠죠. 필요할 때는 에너지 조절을 위해서 얘를 망가뜨려줘야 됩니다. 망가뜨려주는 우리 효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효소가 자꾸 망가뜨리니까 이거를 좀 덜 망가지게 개조를 해보자, 구조를 보면서 계속 개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원래 이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는 이 식물물질은 2분이면은 반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개조된 이 신호흡 물질은 일주일을 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신호를 줄 수 있죠. 여러분의 에너지는 더 쓰면서 식욕은 떨궈줄게요. 이런 신호를 뇌한테 계속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한테 계속 주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깁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네. 자, 위고비라고 하면 앞에 있지만, 네, 위고비를 만약에 주사를 맞으시면은, 네, 몸무게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가 돼 있죠. 여러분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지만, 살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 또는 체중 때문에 힘드신 분, 내지는 당뇨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보통 이 처방 받고 나서 기저귀 약물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사실 이전의 당뇨병 약물은 이 정도로 좋진 않았는데
이 노보노디스크가 미고비라고 하는 앵콜을 만들게 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느냐, 와, 사람들을 뭐 죽을 병은 아니지만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네, 제가 미고비를 만든 노보노디스크한테 한 푼도 안 받았고요. 네, 오해하실까봐요. 광고하는 게 아니라, 네, 생명과학자들이 하는 연구들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명과학 연구를 하려면은 하다못해 바리바를 거치려면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통 이제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아마 이런 활동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진로 탐색하셨다. 대학교 어디 가도 하시거든요.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뭐 하는 직업으로 한마디를 정리해보자, 키워드로 나눠보자 이렇게 하실 거, 이런 활동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안 하셨다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대학생 언니버들도 많이 착각하시는 게 진로하고 직업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로와 직업은 같은 말이 아니죠. 네, 직업은 무언가를 하는 업이고요. 진로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연구하고 싶어서 교수가 되고 교수 되려고 교수한 게 아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먼저 정해야 되는 건 뭘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 대학생 언니들도 똑같습니다. 난 앞으로 뭐 할지 모르겠어요. 뭐가 더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직 질문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등학생들도 이것도 있죠. 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 이거 하려면 어떤 학과나 어떤 대학을 가면 될까요? 네, 무조건 서울대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데 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진 않죠. 네, 필요하시다면은 여러분이 타대학에 있는 좋은 학과 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슬픈 점은 줄을 세우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오케이, 대학을 어디다 써 치고,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건데 이걸로 성공하려면은 어떤 경력을 쌓아야 될까? 대학 들어간다고 망고된 게 아니죠. 네, 삼성에 가는 사람과 하이닉스에 가는 사람의 진로, 경력 개발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로 탐색과 교과 과정 경력 개발에 3학자가 다 맞아야 된다고 선생님께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참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비교교과 과정이나 영양 발전을 나는 수능 봐야 되는데 언제 하고 있니?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 그러면 수능 준비하면서 일단 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일단 뭘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인터넷에서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네, 수능 공부하다가 귀찮을 쯤 되면은 예를 들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길을 가지? 라고 찾아보면은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직장 또는 이런 경력 또는 이런 업무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싹 다 정리해줘요.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연구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학부 과정도 해야 되고, 뭐 필요하면 유학도 가야 되고, 교수가 되어서도 끝이 아니죠. 네, 저도 얼마 전에 승리심사 봤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쭉 있는데, 이걸 따라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저런 일들이 필요하구나. 우선 지도부터 그리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도 없이 항해하는 거는 목숨 걸고 하는 미친 짓이죠. 근데 지도가 있으면 적어도 노력을 할 때 남들이 두 걸음을 이렇게 갈 때 나는 이렇게 데려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사실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교수만 하더라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해외 교수 되는 방법과 우리나라 교수가 되는 방법, 그 다음에 회사에 있는 연구원이 되는 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필요한 영향도 달라요. 영어가 중요하죠. 영어가 중요한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가 요즘은 인공지능 때문에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잘 해야 되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어떤 것들은 해외 교수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연구원들을 못 따라갑니다. 자, 그럼 그런 영역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나는 그걸 키워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LG화학에 들어갈 거야 하면은 그 어떤 특정한 능력들은 하버드 교수보다 훨씬 우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딩을 하면 될까요? 아니죠. 슬프게도 연구원이 됐든 교수가 됐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반도체 연구를 하시든 인공지능 연구를 하시든 생명과학 연구를 하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글쓰기와 말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슬프게도 자, 연구원과 교수가 하는 많은 업무 중에 하나는 논문을 쓰거나 특허를 쓰는 일이에요. 쓴다고 표현을 했었죠? 네, 쓰는 일이고요. 교수는 저도 여러분한테 말해보겠지만 말하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한테는 이제 부드럽게 말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의 심사로 갈 때는 제가 이거는 이래서 저거는 저래서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겠죠. 조목조목 잘 얘기해야 돼요.
제가 전달을 잘 못하면 그들이 이해가 안 된다. 네가 하는 얘기는 이해가 안 돼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의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리더십과 경영력도 필요해요. 아니 생명 실험 잘하면 되지, 또는 반도체 잘 만들면 되지, 무슨 또 경영력이 필요합니까? 경제가 될 것도 아닌데 슬프게도 여러분은 연구를 할 때도 기획과 시간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무상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3년에서 5년의 연구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뭔가를 끝내야 돼요. 숙제랑 방도 똑같죠. 여러분 숙제를 이번 학기까지 해오세요도 있지만 내일까지 해오세요 숙제 있죠. 예, 연구적으로 똑같습니다. 네, 그런 일을 하려면 시간 분배 안배 잘해야 되고요. 3% 오자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우리 대학에서 언니오빠들이 찾아오세요. 교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은 일단 교수는 좋은 직업이 아니니 다른 길을 많이 알아봐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이런 거를 다 역량을 하려면 개인 시간도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너는 다른 일을 하면 훨씬 행복할 수 있는데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책 보시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자는 왼쪽에 가까울까요? 오른쪽에 가까울까요? 네, 바로 아시네요. 이미 답을 아셨습니다. 보통 저는 왼쪽 같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나이 때. 그러고서 이 직업을 했다가 되고 나서 속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슬프게도 과학자는 오른쪽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직접 실험을 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6분의 1이 안 됩니다. 슬프게도. 전 실험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나머지 6분의 4 정도, 강의 한 시간 빼고 6분의 4 정도는 오른쪽 같은 일을 하고 있죠. 엑셀 표 들어보면서 숫자 맞추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과학자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가? 그 과학자는요, 교육, 연구,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 감독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멍가게 주인처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연구자들은요, 교육, 연구, 봉사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눈 거는 봉사 항목이에요. 자, 봉사 항목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저희 연구하고 지금 연구는 어떻게 연관이 없겠죠. 여러분이 내 연구를 대신할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요구하죠. 대구경북과학교수로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의 지적 자료를 하기 바란다. 산업에 대한 유용성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이것이 봉사의 업무고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비밀인데 제 승진 점수와 그 다음에 업무 평가 점수에도 들어가요. 네, 사실 여기 오니까 공짜로 온 건 아니죠. 네, 나름의 내심 속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연구 아주 좋아하고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죠. 연구란 그럼 어떤 것이냐? 네, 여러분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아마 생명과학 교과서 1단원 내지 2단원에서 얘기 나올 거예요. 관찰 가서 실험 검증이죠. 네, 이런 거를 하는 일인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논문 쓰고 세미나 발표하고. 자, 아까 과학자가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실험 능력이 아니라 글쓰기와 말하기죠. 네, 바로 연구 과정에서 글쓰기 싫어하는 사람은 연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야 됐어요. 말하는 것도 힘들죠. 자, 그 다음에 연구는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낸 세금, 여러분이 낸 세금도 있어요. 물건 살 때 세금 내시죠? 네, 그 세금들이 다 국가연구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아무나 팍팍 주지 않죠. 그럴듯한 연구계획서를 가진 사람한테만 줍니다. 그러면은 글 잘 써야 돼요.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사 통과한 사람만이 연구비를 받아요. 다행히도 저는 이제 국가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도 좋다고 허락을 해주셨고, 일부 연구는 웃기지 마라 해서 떨어진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연구비 사정이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의 통과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의 중요한 점은 뭐다? 글쓰기와 말하기. 실험 시간보다 더 많은 해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실험하지 않죠. 잠시 후에 여러분이 이제 시험 이제 직접 실습하실 때 효도 실험하실 텐데 나 혼자 70명을 지도하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가능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효율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걸 도와주신 연구자들께서 오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저랑 같이 오신 연구자들은 학생 아무나 와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험실에 있는 에이스 연구자들만 모셔왔어요. 네, 그만큼 여러분에 대한 봉사를 저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에이스 연구자를 배치한 이유는 그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맞춰야 되는 연구 지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관리를 하는 것도 제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 시간 때워서 가야지, 귀찮으니까 아무나 불러야지 하면은 여러분한테 도움도 안 되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죠. 여러분과 함께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제대로 여러분이 과학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의 일인 것처럼 연구도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요구하시죠.
이왕 연구비를 세금 받아서 냈으니 논문도 많이 내세요, 특허도 많이 내세요, 기술 사업화도 많이 하세요 해서 네, 저도 약물 연구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회사에서 어떤 기술을 사가지고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에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굉장히 보람찬 일이죠. 더 나은 보람찬 것은 교육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의 언니 오빠들을 제가 생명과학은 아니더라도 야, 과학이란 게 이렇게 재밌는 거란다 하고서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300명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가져갈 수 있으면 저는 그 교육이 성공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에 오신 분들은 더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강의실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 대학교 가시면은 수업 듣고 나서 강의 평가를 하세요. 와, 저 교수님은 정말 강의 좋대요. 왜 못하냐면 그냥 억하심적으로 아니라 저분은 말이 너무 빨라요. 저분은 숙제가 너무 많아요. 저분은 네, 이 부분의 챕터는 다 띄워놓고서 저쪽 끝단으로 가셨어요. 이런 식의 강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저의 승진 평가에 들어갑니다. 놀랍죠? 예, 여러분의 그 학생들의 평가가 저희들의 평가에 다 들어가요. 자, 때로는 도전식으로 멘토링 해야 됩니다. 1대1 강의로 또는 1대1로 제가 실험 가르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의 에이스 연구자가 데려왔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저한테 1대1로 배웠습니다. 자, 모든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활동들을 도와주는 시간을 네, 제가 세금을 받아서 하는 거죠. 네, 교육 의무를 하고 있고요. 봉사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얘기하는 것, 기업에 돈을 드리는 것.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의 열망과 노력, 땀이 담긴 세금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인류공동체도 기여를 했었죠. 네, 해야겠죠. 네, 그래서 신경을 쓰고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도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야, 나는 과학자인데 왜 저런 거를 다 해야 되느냐? 세금 좋다 이거야. 세금 안 써도 되잖아. 네, 안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쉽지는 않죠. 원래 연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돈, 인력, 시간, 그 다음에 장소와 장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세금을 안 쓸래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세금을 쓸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피땀 어린 엄마 아빠의 피땀 어린 돈이 쓸 수밖에 없으면 그것에 대한 10원 한 장이라도 아끼는 것이 저희의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이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력 공간을 하기 위해서 이 성과를 연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 리더십도 필요하고 엑셀도 잘 돌아야 되고요. 네, 코드도 잘 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나는 이건 그래도 쟁병이고 그런데 이거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은 네, 도망치시면 돼요. 네, 생명과학이나 과학자가 안 되면 됩니다. 네, 이 필수에서 도망가면 되는데 제가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도망치는 곳에는 낙원이란 없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네, 이왕 하는 거면은 네, 피할 수 없다면 지금 있는 곳을 낙원으로 만들려면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인간관계가 부족하다고요? 그러면은 다른 한쪽 살리면서 그 부분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럼 그렇게 너는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느냐고 하신다면은 아니죠. 네, 제 얘기를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고등학교 여러분 나이 때 좀 약간 한심했어요. 뭘 할지 몰랐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단지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과학은 좋아했죠. 뭐 못하는 건 조금 심했다. 화학은 잘했던 것 같아요. 화학 되게 잘했고 경시대에 가서 수업적 대상도 받아봤고 하니까 난 화학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더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컴퓨터 게임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컴퓨터 게임 만들기를 도전해가지고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베이직이나 시어너 같은 걸 썼습니다. 좀 어려운 코딩 언어를 써가지고서 나는 게임도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뭘 하든 좋으니 재밌는 거 만들어서 남들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남들이 좋아하는 것만 만들어봐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 말까 이런 식으로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감사하고요. 네, 빨리 끝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최대한 시간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갔죠. 운이 좋게도 그 당시만 해도 학부제도라고 하는 게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제가 학부에 있는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학과를 모르는 게 아니어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컴퓨터 집에서 컴퓨터를 계속 했으니까 컴퓨터도 한번 해볼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생물하고 물리를 화학하고 물리를 알기 때문에 화학하고 물리하고 컴퓨터를 융합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걸 만들어봐야지, 게임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만화인데 스레넌크라고 만화인데 얘는 알아서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주인공이 그래요. 원래 얘가 그 다른 놈으로 좋아하는 애였는데 갑자기 어떤 여학생, 예쁜 여학생이 와서 누구 좋아하냐고 물어봅니다.
네, 학생이 너무 예쁘니까 거짓말을 하죠. 네, 농구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농구 선수, 위대한 농구 선수가 돼요.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났죠. 제가 원래대로라면은 그 생화학이라고 하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학부 제도를 하다 보니 생화학과를 지원하는 여학생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저를 따라다니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생화학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점수가 차가지고 충격이죠. 예,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실험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 따라다니는 시간 빼고는 연구실에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게임도 열심히 했죠.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때 브리자드 게임도 열심히 샀는데 그때 주식을 살 걸 그랬습니다. 게임을 사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네 논문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요즘도 대학생이 논문 쓰는 거 쉽지 않았죠. 근데 그 당시에 논문을 좀 써봤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나 과학을 잘하나 봐. 내가 돈 벌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해서 저를 취업을 했습니다. 방황을 했죠. 그런데 제가 운이 좋게도 취업한 회사가 생명과학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특허를 다루는 곳이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지 잘 몰랐고 과학이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약물 갖고 공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취업한 걸로 돈 열심히 벌어서 네. 그래서 유학자를 만들어서 유학을 갔죠. 그래서 존스홉킨스라고 하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잘했어요. 거기서 막 거기 보면은 뭐 PhD만 있는 게 아니라 MD도 담겨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1등도 여러 번 했으니까 외우기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너무나 힘든 것 같은데 공부는 정말 빡세게 했죠. 너무나 힘들었고요. 예, 연구는 더 힘들었고요. 그래서 학위를 받긴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거 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실험은 잘하는데 사실 인간관계도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글쓰기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하나 주어진 것이 디지스트에서 교수를 뽑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학을 만드는데 그때 뭔가 좀 다른 사람한테 교육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셔서 내가 글을 잘 못 쓰고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남들 가르치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후배들은 굉장히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디지스트에 오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강의는 힘들어요. 강의는 힘들었는데 대신 저 때문에 성장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니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람으로 삼아서 열심히 교육연구 공사를 하고 있고요. 운이 좋게도 AI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자, 저는 원래 신약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죠. 캐라틴도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자, 쭉 내려가시면 뭐냐면은 게임 만들기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죠. 네, 그 코딩 본능이 막 알려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네, 컴퓨터 잘하니까 이거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어디에 쓴다고요? 약물 만들 쓴다고요. 게임 만드는 대신에 약물 만드는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네, 생명과학 분야가 이렇게 다른 반도체도 있고 좋은 것이 많은데요. 네, 제가 이런 걸 만들지 못하지만 여기 보는 젠슨 황이라는 굉장히 멋있는 아저씨가 계시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 AI가 생명과학을 크게 바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도 전에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한번 약물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고는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노력서 받은 분 계십니다. 작년에 받으셨죠? 작년에 받으셨는데 이분 여기 보시면 네일 베이커라는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가 계세요. 이분이 스타 과학자셨는데 그때 이분의 어떤 독주가 따라가다 보니까 야, 인공지능으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어. 아까 저는 케라틴 구조를 밝히겠다고 미친듯이 노력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스르륵 풀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푸는 거 내가 그런 구조로 설계도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설계와 예측을 막 바꿔가면서 약물을 슥슥 만듭니다. 어떻게? 컴퓨터로 여기 보시면은 특정한 분자에 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분자에 딱 들어맞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저희 좀 이따 여러분을 도와줄 연구자분께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야인데 이런 바인더를 컴퓨터로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은 좀 어려우니까 수학 얘기 다 빼고요. 재밌습니다. 일단 레고 만들듯이 블락을 맞추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구조를 보면서 찌글찌글 만드니까 무슨 할 수 있느냐? 사람을 부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만든 약물들이 쭉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상처 있는 곳에 뿌리면 상처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뼈 부러진 곳에 붙였더니 뼈가 자라는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와, 그러면은 뭔가 다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당뇨 환자를 한번 해보자. 사실 여러분은 상처 나고 뼈 부러져도 빨리빨리 낫죠. 젊으시니까. 문제는 뭐냐면 당뇨가 있거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상처 치유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잠깐 돌아가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구하려면은 독성 물질도 제거해야 되고 상처 치유 속도 빠르게 해줘야 되죠. 그런 분자들을 막 만들면서 다 컴퓨터로 만든 거죠. 다 디자인을 해서 자 효능이 있는지 봤는데 독성 물질은 많이 없어지고요. 세포가 죽는지 사는지 셀 수가 있는데 세포가 많이 사는 약물을 골라냈습니다. 저희가 구조를 만들어서 내로브처럼 끼워 넣어서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자 약물을 만들고 물론 동물실험도 해야 됩니다. 좀 부모한테 미안하지만 상처도 내서 뿌렸는데 상처가 빨리 났네. 뼈도 부러뜨려봤는데 뼈가 잘 붙네. 이런 실험들을 하다 보니 그런 약물들을 만들게 돼서 효도 내고 기업에 도움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하라고요. 자, 이런 신기한 일들이 다 가능합니다. 제가 좀 더 꿈을 꾸자면은 신약을 이용해서 난치성 창상 치료 드레싱을 만드는 게 지금 최종 목표예요. 지금 목표. 네, 그래서 당뇨나 노년층, 여러분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욕창 안 걸리시게 또는 당뇨가 있는 어미 오빠들이 상처가 나도 목숨을 위협당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제 생각으로 생각이 돼서 이런 물질들을 부지런히 만들고 있고 치료제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회 하는 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네요. 자, 사실 단백질의 구조연구와 인공지능 기술을 잘 결합한 좋은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신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초과학에서도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고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머무나왔던 존스 홉킨스에 연구실에 모토가 있었어요. Saving lives millions at a time. 저 이 말이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제 연구는 그냥 논문 하나일 수도 있지만 교과서에 있는 그림 하나일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백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거든요. 네, 드레싱 하나 했다고 사람 목숨 뭐 몇몇 명 살리겠습니까 싶으실 텐데 네, 저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저는 보람차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는 제가 거짓말을 한번 했었죠. 아까 그 착상하는 여학생한테. 그래서 생화학 좋아한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거짓이 아니라고 그 여학생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여학생이 지금 제 와이프라서 네, 그래서 지금은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지금 하는 일 너무 즐거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결론입니다. 많이 읽어보시고요. 많이 이야기 나눠보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시면서 나는 뭘 잘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한번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즐겁고 재밌게 강연해 주시고 유익한 강의 들려주신 이창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출액에는 아밀레이즈를 저해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설입니다. 따라서 콩물이 닿는 쪽에는 전분 분해가 억제되어서 생리식염수가 닿은 PBS가 닿은 쪽보다는 청록색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그런지 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맨 처음에 학생 한 3분 정도가 자신의 아밀레이즈를 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종이를 딱 물고서 똑같이 10초 정도 아밀레이즈를 가만히 이렇게 물고 있다가 아까 그 플레이트 위에다가 촥 붙여줍니다. 핀셋을 이용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다? 추출액을 잘 갈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 완전히 솟아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갈아주시고요. 그래서 최대한 고르게 갈아야지만 추출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덩어리가 없을 때가 잘 보시고 플레이트 라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표시를 잘했던 게 중요하게 됐었죠. 자, 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필터지를 붙인 뒤쪽에다가 플레이트를 쫙 돌려가지고서 여기는 음성대조군이야, 여기는 실험군이야 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은 귀찮으면은 P, E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C 이렇게 하도 되죠. 왜? 컨트롤 대조군이라는 뜻이고 E가 익스페리멘탈, 실험군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콩물, PBS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영희, 여기에는 순위,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누구 아밀레이즈인지도 한번 표시를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필터지를 잘 준비해서 붙인 다음에 시약을 잘 점적하시고요. 점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창 쫙 뿌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짜 조금 한 방울만 딱 떨궈야 돼요. 그 필터지가 퍼져나가지 않을 정도로. 퍼져나가면 실험이 망합니다. 많이 떨어지지 않고 최소량만 해야 돼요. 최소량만. 자, 여기 보면은 필터지를 이제 준비를 딱 했다면은 침을 누구는 많이 넣고 누구는 적게 넣으면 안 되잖아요.
거의 동시에 넣었다가 동시에 빼서 바로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얘는 공기 중에 많이 있으면 말라서 효소가 불행해지겠죠. 최대한 빨리 붙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지켜서 정확하게 착착착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공 들어가면서 시간을 일일이 설명드리는 이유가 어느 하나도 어긋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잘 따라가시고요. 자, 네, 가급적이면은 핀셋을 쓰는 게 좋겠죠. 내 손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핀셋을 쓰시고, 이거 핀셋으로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핀셋은 한 친구가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침은 여러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필터는 어느 한 사람이 딱 잡아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시간은 우리가 딱 8분을 하는 것이 제일 시험 결과가 잘 나옵니다. 왜 6분도 아니고 7분도 아니고 9분도 아닌가요? 해보니까 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은 각 효소마다 효소의 반응 속도라는 것이 있는데, 아밀레이즈가 딱 8분 정도 되면은 여러분이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의 분해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하느님께서 8분이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효소의 화학적인 그 성능이 그냥 우연찮게 8분이 딱 된 거죠. 엄밀히 말하면 7분 50 몇 초일 거예요. 그렇죠? 네, 8분 하고요.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한 사람이 하면 안 돼요. 8분 동안 반응을 하는 동안 누구는 타이머 시간 정확하게 재고 있어야 되고요. 8분 되기 전에 7분 정도 되면은 학생들이 역함을 준비합니다. 자, A는 스프레더를 손에 들고 있어요. B는 루골 솔루션을 스포이드에 딱 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핀셋을 딱 손에 들고 있어야 돼요. 자, 시간이 8분 띠리릭 울리면, 자, 핀셋을 든 친구는 즉시 후다닥 세 장의 필터지를 싹 다 제거해야 됩니다. 천천히 하면 안 돼요. 빨리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스포이드 용액으로 루골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 갈색 용액을 0.5ml만 딱 깝니다. 어떻게 0.5ml 알 수 있습니까? 스포이드 보면 약 0.5에 표시가 돼 있어요. 딱 보시고서 딱 거기까지만 루골 용액을 취한 다음에 플레이트에다가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요.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살짝 기울여서 구석에다 뿌립니다. 필터지 있던 곳에 뿌리면 안 돼요. 반드시 구석에 뿌리고요. 자, 아까 스프레더 들고 있던 친구 있었죠? B라는 친구가 루골 솔루션을 구석에 뿌리자마자 세 번째 친구는 이거를 팍 기울여가지고 잽싸게 문질러야 돼요. 속도가 느리면은 반응이 이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모든 면이 다 루골 솔루션이 퍼질 수 있도록 다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넓게 펴바라는 게 이 실험의 성공 열쇠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쉬워요. 자, 어느 쪽이 더 파랗고 어느 쪽이 덜 파랄까를 보면 됩니다. 콩물인 쪽이 더 파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생리식염소만 뿌린 쪽이 더 파랄까요? 늘 이제 여러분이 관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해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강강통 안에 있는 성분은 파세올라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단백질이에요. 실제로 이것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생화학의 굉장히 큰 발견의 실험의 한 축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하면은 더 멋지는 실험이 되겠지만 인공지능은 오늘은 못 쓰니까 일단은 반 정도 되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루골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성분이 요오드가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빨간 약 있죠? 상투할 때 바르는 빨간 약하고 성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거 옷에 바르면은 옷에서 잘 지워지던가요? 잘 안 지워지죠? 그러니까 옷에 안 묻게 하시고요. 손에 묻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상처약에 뿌리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옷에 묻으면 좀 약간 옷이 안 예뻐지긴 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대로 하면 각자 이게 기록을 하면 좋은데, 일단은 다른 친구들은 이게 실험에 참여 못하는 친구는 미안하지만 이거 기록을 좀 한번 보세요. PBS 쪽은 강도 어느 정도인지, 콧물 쪽은 강도 어느 정도인지를 자기 스케일로 맞춰가지고서, 자, 이거를 꼭 기록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록지를 이제 여러분이 한번 교실에서나 활동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아리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아리 활동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저작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자를 다 같이 만든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가능할까요? 네, 좋습니다. 한 번은 그러면 진짜 테이블별로 실험 한번 실시해 볼게요.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플레이트를 다 쓰시면 안 되고요. 플레이트를 이번 실험에서는 2장 정도 쓸게요. 아, 좋은 질문 하셨어요. 좋은 질문. 보시면 뚜껑이 덮여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 필터지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표시는 여기 뒤에다가 펜, 저기 검은색 펜 있죠? 펜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는 피, 여기는 뭐 콩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걸 놓으시고 그다음에 30알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PBS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뜯으시고 네, 스포이드가 여기 있네요. 예, 스포이드 여기 있네요.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PBS 1ML만 잠깐 빼놓을게요. 1만 잠깐 빼놓고요. 이거 빼놓고 아니다. 다 부어도 되겠다. 싹 다 부을래요 그냥? 어차피 남습니다. 싹 다 부어요. 네. 그다음에 네 뚜껑 닫으시고요. 나중에 쓸 겁니다 이것도. 네. 그다음에 친구 한 명께서 열심히 갈아주세요. 처음에 눌렀다가 가르시면 될 거예요. 눌렀다가 쭉쭉 갈아주시고요. 자, 그 와중에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자 누구 침 쓸까 가위바위보 하셔야겠죠? 네, 고르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플레이트를 우리가 2개를 쓸게요. 이번 실험에서. 세 분인가요? 네? 네, 괜찮아요. 독성물질 없어요. 먹지만 하면 돼요. 네, 먹지만 마세요. 플레이트를 2개로 해가지고서 6명이 해도 되는구나. 그냥 처음에는 2개만 쓸까요? 네, 그래서 네, 셋 이렇게 붙여볼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왜 똑같은 실험을 2번 해야 될까요? 반복 실험은 재현성 보기입니다. 재현성.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플레이트 2개 사용하고요. 4개는 나중에 쓸게요. 예, 한 플레이트에 3개씩 올리는 겁니다. 종이를 3개씩. 6명 해도 된다고 하시네요. 혹시 아까 가위바위보에서 아쉬운 사항이 있으면은 한 플레이트에 A, B, C, D, E, F 이렇게 해도 돼요. 4명이 소외되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거 할게요. 다음에 또 할 수 있어요. 네. 네, 우리 친구께서는 최대한 누르면서 갈아주시면 더 갈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힘들게 붙이면 옆에 친구 넘겨도 돼요. 네. 벌써 표시하셨군요. 플레이트 하나 더 써도 돼요. 궁금하시면은. 자, 여기서 사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야, 3명이 다 하면은 침마다 아밀레이즈가 서로 다른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나는 아까 포카리 스웨트 왕창 마셨는데 나 아까 포카리 스웨트 하나도 안 마셨는데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소가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이번 실험은 우선 한 사람이 3개를 뽑아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사람이 3개 뽑고 다른 사람이 3개를 뽑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친구가 생각하실 겁니다. 나도 한번 냅좀 뽑아보고 싶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2번째 실험은 누가 아밀레이즈 많이 가지고 있나 배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아밀레이즈 플레이트 2개 쓸게요.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진이겨도 되고, 사실은, 네. 맞아요. 미래만 있어도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는 더 명확하죠. 네, 가는 동안에 시간 좀 걸리는 것 같으니까 배틀 먼저 할까요? 자, 그러면은 다 같이 찍는 동안에 배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에서 연결된 종이를 다 같이 동시에 들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하면 확 집에 넣어요.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이제 세는 거죠. 시간을 10초 되는 거죠. 10초 되면은 동시에 빼야 됩니다. 빼고 나서 공기 중에 이렇게 말리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먼저 써놓는 거죠. 이름을 쓴 다음에 A, B, C, 자기 이름 쓴 거예요. 자기 이름, 영희, 순희, 철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붙여놔요. 다 붙인 다음에,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루골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여기 보시면 스포이드로 0.5 똑똑똑 떨군 다음에 다른 친구가 3명이서 열심히 비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설이 생기죠? 첫 번째 가설. 사람마다 아밀레이즈 양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그건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실험을 해봐야겠죠? 예. 두 번째. 만약에 사람마다 서로 아밀레이즈 양이 다르다면은 이건 원래 내가 적금 가져서일까? 아니면 포카리 스웨트의 양에 따라 다를 거다. 그걸 기록하시는 거죠. 아까 포카리를 많이 마셨다, 적게 마셨다도 한번 기록해 보신 다음에 그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가시는 동안에 아밀레이즈 배틀 뜨겠습니다.
자, 역할을 나눠서 아밀레이즈를 누가 할지, 핀셋을 누가 만들지를 결정하신 다음에 이름을 먼저 쓰세요, 여기다가. 네. 네. 네, 기다리면서 지루하시니까 아밀레이즈 배틀 한번 떠볼까요? 배틀, 예. 사람마다 아밀레이즈 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알죠? 우리 안 해봤는데, 실험을?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일단 배틀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있는 분은 다 참여하셔도 됩니다. 필터지 아까 있었죠? 자, 한 친구는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시작하면 동시에 딱 필터지를 넣습니다. 10초가 되면은 울리겠죠? 그러면은 바로 빼가지고서 여기다 이런 식으로 다 붙여주세요. 이름 다 써야겠죠, 옆에다가. 자기 자리에 이름 딱 붙여준 다음에, 자, 그러면 옆에서 기다리던 다른 친구가 루골 용액을 0.5 따서 똑똑똑 재빨리 해야겠죠. 어떻게? 구석에다가. 자, 그럼 필터지가 없던 구석에 있던 루골 용액을 다른 세 친구가 이 막대기를 이용해서 막 가르는 거예요. 골고루. 그래서 모두 색깔이 동일하게 없어지면은 동등한 양의 아밀레이즈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색깔의 변색이 있다면은 아밀레이즈 양이 다른 거겠죠. 그걸로 판단할 거고요. 그럼 여기서 누가 아밀레이즈 배틀 킹인가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 실험하면 되겠네요. 네, 아밀레이즈 많은 친구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아밀레이즈 적게 가지고 있는지, 포카리를 많이 마셔서 아밀레이즈가 시작된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조사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아밀레이즈 킹인데 나 아까 포카리를 많이 마셔서 적게 마셨어. 점심은 뭘 먹었어, 덜 먹었어. 평소에 내가 소화가 안 돼, 잘 돼. 이런 거를 한번 쭉 보셔서 무엇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가시는 동안에 아밀레이즈 배틀 실시. 네, 손을 잡아도 돼요. 근데 놀 때는 핀셋으로 놔주세요. 놀 때만. 네. 저라는 이름부터 먼저 쓸 것 같아요. 플레이트마다 이름 먼저 써주시고요. 우리 심심하실 텐데 플레이트마다 이름을 먼저 써주시겠어요? 네. 자, 이제 아밀레이즈 배틀도 한번 해볼게요. 동시에요. 네. 우리 아밀레이즈 배틀 이제 시작하는군요. 좋습니다. 예, 스포이드 뿌리는 친구는 한 분이지만 바르는 친구는 3명이서 다 하셔야 돼요. 동시에 해야 돼요. 네. 바르는 게 키가 되겠습니다. 힘드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옆에서 좀 도와주셔도 됩니다. 제가 좀 봐도 돼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많이 잘 가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 조금만 쓸 거거든요. 여기에서 일단 준비가 됐으니까 배틀을 먼저 한 다음에 할게요. 자,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으셨군요. 이게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여기다 놓으셔야 돼요. 미안한데, 미안한데, 이거 어차피 못 쓰게 되는 거라서, 이거는, 여기다 놓으시고요. 네.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봐요. 예. 안에다 넣는 거예요, 안에다가. 네. 네. 겉에 넣는 게 아니고 안에다 넣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안에다 놔야 돼요, 안에다. 그 설명은 안 했어. 일단 하나 올리고 여기에 집중하는 데까지 시간을 줘야 된다. 8분? 8분입니다. 괜찮아요. 네. 자, 일단 준비가 됐으면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이거 안 깨져주기만 하고. 네. 몇 명이냐? 10명. 네. 플레이트가 어차피 다 되니까 다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가능하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8분 꼭 재워주세요. 시간 8분. 그리고 미안합니다. 잘 붙여야 돼요. 떠 있으면 안 되고. 네, 우리 한 친구께서 잘 붙을 수 있도록 좀 잘 이렇게 똑똑똑 해주세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네. 그리고 8분 타이머가 지나고 나서 동시에 빼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름 적힌 3명이서 모여라. 그 다음에 입에 침을 묻힌 다음에 뚜껑을 열고 반드시 이 안에 넣어주셔야 돼요. 밖에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종이를 꾹꾹 눌러서 붙여주시고 8분이 지나고 나면은 떼시고 루골용액을 0.5ml 넣은 다음에 빠르게 빡빡빡빡 천천히, 이렇게 너무 세게 문지르면 더 찢어지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빠르게 살살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잘하고 계세요. 아주 좋습니다. 네. 아. 뚜껑에다 올리시면 돼요. 네. 네, 잘 눌러주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실험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배트키는 아직 못 뽑았으니까 어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에서 이거에다 올릴 겁니다. 똑같아요. 종이를 10초 물었다가 동시에 올려놓고서 그 다음에 한 분은 한쪽은 콩물, 다른 한쪽은 여기 남아있는 애 있죠? 이거 한 방울 떨구면 돼요. 콩물 PBS, 이런 콩물 PBS 해가지고 비교 실험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플레이트 준비된 거에다가 여기 있네요. 네. 이제 해주시면 돼요. 해보시죠. 자, 이건 콩물용을 쓰고요. 이거를 루골 쓰면 안 돼요. 네. 이건 콩물용 쓰세요. 네. 아, 저 한 가지만 순서가 제가 잘못했는데 처음에는 콩물하고 PBS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침을 올리래요. 네, 침 올리고 하면은 가려가지고 안 되니까 콩물 한 방울, 콩물 한 방울, 여기다가 PBS 한 방울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우리의 침 필터를 올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순서만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가 콩물을 먼저 한번 끓일까요? 여기다가요? 네. 한 방울. 다른 친구는 PBS를 한 방울 해주시면 돼요. 먼저 PBS부터 해볼게요. PBS 한 방울만 조금만 가야 됩니다. 굉장히 조금. 그렇죠.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PBS 한 방울. 아, 너무 많다. 그거보다 조금. 예, 아주 좋아요. 그거보다 조금. 네, 좋아요. 다 없애고 이제 콩물을 이거보다 더 조금 쓰면 더 좋아요. 네. 콩 건더기는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해가지고 조금씩 잠깐 뿌려볼게요. 네. 덜덜 떨 필요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됐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아밀레이즈 준비되신 분들 준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붙일 거. 네. 세 분. 자, 콩물 실험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아직 안 하셨군요. 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네, 콩물 실험 아직 하기 전이죠? 네. 자, 콩물 실험은 어디다 할 건가요? 네, 먼저 붙이시고요. 네, 이거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네. 네, 먼저 붙이신 다음에 할게요. 누군가는 8분을 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붙여야 되기 때문에 살짝만 톡톡톡톡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눌러주세요. 손으로 누르지 마시고 핀셋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네. 자, 순서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PBS라고 해서 여기 남아있는 액체 있죠? 굉장히 조금만 한 방울 먼저 뿌려요. 그 다음에 콩물을 굉장히 조금만 한 방울 뿌려요. 뒤집어서 PBS 한 방울 그 다음에 콩물 한 방울 뿌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침을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다 끓이자마자 바로 여기 위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분.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콩물 먼저 PBS 먼저 뿌릴게요. PBS 먼저. 네, 이걸 뿌릴 거예요. 이걸로. 네, 그거만 써야 돼요. 네, 항상 스포이드는 하나만 쓸게요. 네. 그거 말고, 네, PBS가, 이거 쓰면 돼. 이거. 네. 우리 친구가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조금만 한 방울 찍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딱 찍어만 줘야 돼요. 네, 찍어주세요. 한 방울. 그냥 이렇게요? 네. 아주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좋습니다. 됐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똑같이 콩물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많아요. 조금만. 네, 그렇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실험 준비가 됐고요. 이제 우리 아밀레이즈 준비해주세요. 아밀레이즈. 여기 있는 3명. 네. 시간 맞춰줘. 네, 시간 정확히 맞춰주세요. 네, 맞습니다. 8분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았나요? 3분 남았나요? 자, 그럼 이제 3명 정해야겠죠? 끓일 사람 1명, 바를 사람 여러 명 있어야겠네요. 네. 바르는 분은 미리 바르는 사람 누가 바를 거예요? 아, 저기 계시구나. 좋습니다. 1명 말고 2명 더 있어야 되고. 네. 자, 그렇고요. 네, 뿌리는 사람 1명이어야겠죠? 뿌리는 건 아까 스포이드가 이거 다른 거 섞지 않고 스포이드는 얘는 이것만 쓰고 얘는 이것만 쓰고 딱 정하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너가 먼저 용해. 여기 끝부분에 뿌려야지. 너가 뿌리면은 아니면 이쪽으로 올래? 네. 이쪽으로 와서 0.5 이거 스포이드 0.5 네, 0.5가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문구미 여기까지가 0.5예요. 여기까지 딱 올려서 뿌리고 올려서 뿌리고 하면 되는 올려서 한 번 뿌리면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한 번 뿌리면 되는데 0.5 올려서 여기 구석에다 뿌리면 돼요. 그 다음에 바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펴자마자 바로 발라줘야 됩니다. 네. 이것도 8분이에요. 네, 이것도 8분이고 지금 8분 얼마 남았죠? 시간이? 여기 좀 있으면 이제 자, 요걸 준비해주세요. 네, 구석에 너무 많죠? 네, 0.5까지만 딱 하고 기울여야 돼요. 이렇게 기울여주세요. 아, 바르는 친구들이 기울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네, 바르는 친구들은 딱 기울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여기다가 뿌려주세요. 여기다 뿌려주시고. 자, 일단은 먼저 떼는 게 좋겠죠? 잠깐만, 휴대수로 한번 떼주시겠어요? 예. 떼자마자 바로 뿌려줄게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석에 뿌려주시고, 뿌리자마자 바로 발라주세요. 네, 바로 발라주세요. 네, 열심히 발라주세요. 자, 지금 발라진 거 한번 친구들 보여주시겠어요? 어때요? 어떤 친구는 쌓였네요. 어떤 친구는 그냥 새파래요. 제가 친구들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새파랗죠? 아밀레이즈가 거의 없네. 왜 그럴까? 뭘 드신 걸까요?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딱 좋아요. 자, 이제 비교해 볼게요. 네. 누가 아밀레이즈 킹인가요? 예, 네, 그분이시네요. 이름이 누구실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거 촬영할 수 있어 촬영해도 되고요. 촬영이 어려우면은 네. 기록을 남기셔도 될 것 같아요. 누가 1등인지. 그 다음에 아까 포카리를 좀 드셨나요? 안 드셨나요? 네? 조금 드셨군요. 좀 다른 친구들은 좀 많이 드셨나요? 적게 드셨나요? 그러니까 포카리는 별로 상관없는 거네요. 도대체 뭘까? 그건 앞부터 찾아보세요. 잠깐, 지금 8분이 어느 정도 됐네요. 네, 배틀. 그렇군요. 배틀 2분 남았나요? 자, 그러면은 누가 뿌려주실 건가요? 뿌릴 사람. 네, 루골은 솔루션을.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게 반드시 이렇게 해서 구석에다 뿌려줘야 돼요. 여기 뿌리지 마시고 구석에 뿌려줘야 되고. 자, 바를 분은 어느 분이 바르실 건가요? 네, 좋습니다. 다른 거는 각자 또 있나요? 혼자 바르기 힘드니까, 네, 한 분이 더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친구가 루고를 뿌려주시면은 바로 떡 해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종이가 있으면 안 하겠죠?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친구가 뿌리기 전에 히트셋을 들고 있다가 종이를 빨리 제거하고 뿌리면 바로 바릅니다. 이해가 되셨죠? 종이를 먼저 제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네, 자, 그래서 핀셋 옆에서 자, 그 다음에 다른 친구도 얘기하고 있다가 바로 종이 떼고 루골 하셔야 돼요. 순서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종이 떼고 루골 하고 바로 바르기. 자, 각자를 잘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시간이 얼추 된 것 같죠?
예, 핀셋으로 종이를 8분 되면 제거하세요. 8분 되면. 예, 8분 되면 제거하시고요. 살짝 기울여 주셔야 돼요. 네. 기울여야 됩니다. 예, 기울여 주세요. 30초 남았어. 30초.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종이를 딱 제거하면은 요거를 구석에 딱 뿌리시고 20초. 저 올리면서 바로 제거. 근데 이거 뭔가요? 이것도 거의 시간이 됐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슬슬 준비합니다. 바를 준비, 그러니까 종이 뺄 준비, 바를 준비, 뿌릴 준비. 네, 자, 바로 발라주세요. 골고루 발라야 됩니다. 골고루 쭉쭉 발라주세요. 쭉쭉쭉쭉쭉. 오, 세 분 모두 아주 많은 아밀레이즈를 가지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우리도 해도 돼. 어떡해. 그럼 이거 마른 거 아니야? 미안하지만 우리 이거 하나 물려가도 돼요? 옆에 있는 친구들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세 분이 너무 건강하게 잘 나와서 옆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도 나오긴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죠. 고맙습니다. 잘 썼어요. 네, 골고루 쭉 최대한 빨리 발라주세요. 네, 최대한 빨리. 소영아, 너 저거 바로 어떤 분은 좀 적게 가지고 계시죠? 네, 바로 자, 어느 분이 좀 적게 가지고 있는데 나도 기록해 주세요. 그거야, 배틀. 야, 저 뒤집어서 이름 봐야겠죠? 잘안 보이는 게 스프레드가 없어지고. 지금 저에게 뿌리신 거군요, 이게. 좋습니다. 네. 네, 구석에 뿌려주시고. 네, 잽싸게 발라주세요. 어때요? 왼쪽하고 오른쪽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있는지 기록을 해주세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자, 차이는 좀 확인해주세요. EBS가 더 투명하고 오, 콩이 있는 쪽이 아밀레이즈가 작동을 못했나 보네요. 같은 사람인 건데. 와, 신기하여라. 네, 좋습니다.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가사리 맞았나요? 틀렸나요, 그러면? 네, 이번에 가사는 맞았나 보네요.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하시고, 그 다음에 배틀필드 기록을 하시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은 핑 강낭콩은 메뚜기가 잘 먹을 수 있다, 없다? 먹기 힘들 수도 있겠다. 사람은 더 힘들겠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버리는 건 다 한쪽에 모아서 나중에 버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첫 페이지 위에다 올린가요? 네. 이게 콩물 한 건가요? 그 때 같은 거 콩물이에요. 네, 자, 실험이 마무리가 돼서 여기는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에게 활동지 마무리하는 다음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무엇보다도 이제 같이 참여해주신 모든 학생들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저 지금 정리 중이셔서 바쁘신데, 오늘 저희 연구자들께서 사실은 연구만 하시는 게 원래는 이제 연구원의 직무이긴 한데, 오늘 특별히 같이 봉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실험 즐거우셨나요? 네. 네. 저 사실 생명과학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도 들고 많이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뺏기죠. 하지만 신기한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하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께서 재미 또는 지식 어느 하나라도 가져가신다면 대성공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